학생들이 왜 수능장에서 그렇게 자꾸 평소 실력이 안 드러나고 실수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머릿속에 내용이 다 섞이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중고등 때 의대를 가려면 혹은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로드맵 네. 하고 그 공부 방법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의대에 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로드맵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일단 중등부터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중등 시기에는 고등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선행 자체를 이제 나쁘게 볼 것만은 없는 게 고등학교는 절대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시기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갈수록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아직 본인만의 공부법도 안 잡혀 있고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시험 대비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확실히 압도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개념부터 새롭게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1등급 목표다 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까지는 개념서랑 유형서랑 네. 이거를 3회독. 왜냐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행을 할 때 심화는 안 해도 되냐. 근데 저는요, 선행할 때 심화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개념서랑 유형서를 탄탄히 3회독을 해두면요, 학기 중에 그리고 방학 중에 심화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심화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개념서, 유형서를 1회독만 빨리 끝내버리고 심화서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맞아요. 나중에 개념부터 또 다시 해야 될 일이 생겨요.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심화가 필수는 아니니까 정말 개념서 한 권, 유형서 한 권을 제대로 3회독을 소화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선행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재 또 추천도 해달라고 네, 교재 하시는 추천 분들이 있어서 한번 부탁드려요. 네, 고등학교 이제 선행할 때 저는 개념서는 저는 마플 교과서 그 교재를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형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네. 센인데 사실 저는 센 C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어려운 문제. 저는 네. 그게 그 선행용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근데 이게 절대 광고나 협찬 그런 게 네네네. 아니라 센 B라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센 B. B 단계만 모아둔 거예요.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할 때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개념서 한 권이랑 유형서는 센 B 정도 되는 것들로 같이 좀 3회독을 선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에 1등급을 가르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서술형, 네. 이거 두 번째가 외부 지문입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때도 말하기, 듣기, 아니면은 그런 독해나 문법이나 영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놓치고 있는 게 쓰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거기에서 감점이 몇 개만 돼도 한 문제, 두 문제 틀린 거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을 제대로 중학교 때까지 확실히 챙기고 가는 게 좋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서술형 교재가 있는데 그게 그 고등영어 서술형의 전략이다 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준비 방법은 아예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통함기가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내신이 잘 나와요. 서술형도 알아서 해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서술형 연습을 따로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게 본문을 통함기를 하니까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그쵸,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도 있고 부교재도 부교재 있고 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 뭐 3월이든 6월이든 봤던 걸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아예 범위를 지정을 해주지 않는 외부 지문이 정말 적게는 3문제에서 5문제, 7문제, 10문제까지도 변별을 위해서 낸다는 거죠. 근데 이 외부 지문이 결국에는 등급을 가르게 되는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결국에 모의고사 그런 킬러, 준킬러 유형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 메가스터디에 조성직 선생님의 기출 정식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유형별로 스킬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런 책도 좋고, 아니면 정말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많이 쓰죠. 그런 기출 문제집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다. 그래서 영어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1등급이 목표라면 서술형이랑 이 킬러에 대한 유형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어는 결국에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문법에 대한 영역별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는 게 결국에는 맞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EBSI의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이게 어쨌든 무료이면서도 영역별로 정리하기가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떠먹는 국어 문법 그 책을 되게 추천을 많이 네네. 드려요. 독학용으로 좋아서 문법도 고등 수준까지는 좀 미리 해놔야 해두고 된다.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은요, 1등급이 목표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시간을 방해할 정도로 정말 중요해집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물, 화, 생, 지, 원 중에서 최소한 한 과목, 내가 무조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라는 과목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과학도 선행이 필요하다, 1등급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내신 시험은요, 차별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비슷한 주위 환경 속에서 여기서 뭔가를 차별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내신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저만의 내신 준비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신 공부 기간입니다. 네. 저는 무조건 중간고사는 기본 5주, 우와. 기말고사는 6주로 잡았거든요. 왜냐면 3, 4주를 학원에서도 많이 잡고 그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요즘에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만큼 사실은 내신 기간을 4주로 잡더라도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내가 기본적으로 일단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 기간을 5주에서 6주로 잡아야 그나마 내가 4주를 채우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4주로 잡으면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복습만 하면 딱 끝날 시간이 4주거든요. 네. 근데 저는 5, 6주로 잡았던 건 내신 시험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해야 될 공부들을 다 끝내놓고 내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무조건 새로운 책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조건 복습만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했었는데, 첫 번째가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네. 제가 실제로 의대 공부도 할 때도 아직까지도 단권화를 하는데요. 단권화를 안 해두면 공부를 할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머릿속에 내용이 다 섞이게 돼요. 그렇죠. 특히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는 거라면, 저는 항상 딱 시험 당일 아침에 볼 저만의 A4 요약 노트를, 단권화 노트를 각 과목별로 일주일 전부터 만드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중요해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A4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이제 양쪽에서 4곳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개념 이름을 쭉 써놓으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혹시 모르는 개념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답 정리 중에서 제가 꼭 자주 틀렸거나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풀었던 책들을 쭉 넘기면서 썼던 게 두 번째 페이지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만의 그런 공부 전략들을 써두었었어요. 제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3분을 고민하고 무조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런 행동 방식들을 쭉 써두었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칸은 정말 이렇게 백지로 해둔 상태에서 시험 아침에 쭉 써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로 단권화를 했었던 거였고, 동시에 했던 건 실전 연습입니다. 네, 중요하죠. 네, 저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족보닷컴이나 네. 내신 코치 같은 문제은행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내신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1교시에 국어라고 나왔다. 그러면 저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국어를 한 2에서 3세트를 실제 이 시간에 맞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내신 공부를 할 때 했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데 모의고사를 준비 따로 하셨나요? 사실 이 수능은요, 내신 시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나도 반대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수능은 낯선 학교에서 낯선 친구들과 낯선 선생님 앞에서 문제도 다 낯설고요. 저는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이렇게 낯선 수능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낯설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가 제 손목시계, 두 번째가 수능 시간표더라고요.
수능은 늘 무슨 일이 있어도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그대로 이어지구나. 내가 이 특징들을 좀 살려서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네. 거죠. 국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국어 실제로 80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근데 80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미 수능에서는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80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수능장에서 가져갈 손목시계를 보면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100번, 200번을 하면서 이 흐름에 익숙해졌던 게 되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초창기 때 한번 어딘가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이 다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시간에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재수생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밤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손목시계가 24시간 제도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침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흘러가는 게 중요하니까 밤에 해도 된다. 저는 밤에 연습을 했다. 라는 말까지 드리면 아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좀 더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과목별로 영역별, 이제 시간대별 문제풀이 순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국어를 예시로 들면 문학, 비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평상시에 계속해서 선택 문학, 비문학 순서도 해보고 선택 비문학, 문학 순서도 해보고 그래서 선택 문학, 비문학 순서로 하기로 했으면 각 파트별로 제가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저만의 시간대를 파악을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시간을 딱 정했던 거는 선택 과목은 내가 8시 40분부터 8시 55분까지 문학은 8시 55분부터 9시 20분까지 비문학은 9시 20분부터 9시 52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검토하고 체크해뒀던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시간대를 만들어서 수능장에 들어간 겁니다. 학생들이 왜 수능장에서 그렇게 자꾸 평소 실력이 안 드러나고 실수를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때 자기가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있는지 느리게 풀고 있는지 적당한 속도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시간대별 풀이 순서를 만들어 두니까 이게 제가 수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학원을 잘 정착을 못했던 게 후회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려면 중학교 때 학원이랑 또 과외랑 인강이랑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을 시켜보고 문제집도 하나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경험하게 해보면서 아이에게 맞는 학원,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착할 수 있는 학원을 확실하게 정해두는 거를 부모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3년 동안 보내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특목고에 가는 게 맞을지 일반고에 가는 게 맞을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목고를 가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고 특목고에 가는 것보다 일반고에 갔으면 일반고에 가는 것보다 특목고에 갔으면 더 잘 됐을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목고랑 일반고에 대한 고민을 중3 때 중3 말이 급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고 아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2부에서도 이 중학생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또 직접 경험하신 의대를 가기 위한 이런 이야기들을 방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책도 2권이나 쓸 정도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채널은 제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뭔가 솔직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 그리고 뭔가 습관들, 본질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랑도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나가고 싶다고 했던 거였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하고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네네네. 또 나오겠습니다. 이제까지 임민찬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